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남자는 여자의 평균 수명보다 짧을까?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도 같은 길을 걷게 되지는 않을까? 이제 나이도 많은데 건강을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걸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수명을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의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최악의 습관과 그것을 바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이고 단 몇 가지 변화만으로도 열해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의 노후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서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확실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남자는 여자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짧을까? 왜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나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통계를 보면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을 조금 넘는 반면 여성은 80 중반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사회의 현상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대략 5해에서 6해에 이르며 단순히 유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남성은 젊은 시절부터 위험한 일을 많이 맡아왔고 술과 담배에 더 많이 노출되었으며 아프거나 불편해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성별 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게다가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하여 외로움과 우울감에 쉽게 빠지는데 이 외로움은 담배 15개 비를 매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년간 1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진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12해를 더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의 수명 차이를 만드는 것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며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라도 좋은 습관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간다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충분히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란 점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하루의 생활 기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며 얼마나 자고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느냐가 곧 몸속에 차곡차곡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에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어떤 이는 정정하게 오래 살고 어떤 이는 병약하게 일찍 쓰러지는 차이가 생깁니다. 다행인 것은 나쁜 습관을 오랫동안 이어왔더라도 언제든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몸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국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후에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평균 2년에서 4년 정도 수명이 늘어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활을 후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늦었다고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습관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이며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10년, 20년 뒤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은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지만 65살 이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을 안겨줍니다. 젊을 때는 간과 위가 어느 정도 술을 분해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 같은 양을 마셔도 알코올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작은 양의 술도 쉽게 취하게 하고 균형 감각이 약해져 넘어질 위험을 높이며 기억력이 흐려지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수면제 같은 약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 약효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간이 손상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주 한 병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매일 이어진다면 분명히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또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렵다거나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온종일 기운이 없다는 신호가 있다면 이미 몸은 알코올에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히 끊는 것이 당장 어렵다면 3가지 방법으로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일주일 중 사흘은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날로 정해 몸에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소주 대신 맥주 대신 막걸리처럼 도수가 낮은 술로 바꾸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금 사용하는 술잔보다 작은 잔을 사용하면 같은 횟수를 마셔도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부터 바꾸어 나가면 술이 가져오는 해로움을 막을 수 있고 더 오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기에 누구와 함께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곧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남성들은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에 쉽게 빠집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을 쓸쓸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몸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끊임없이 분비되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리며 기분을 가라앉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을 만큼 건강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일주일에 사흘 이상이라면 혹은 일주일 내내 집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이는 이미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 고립은 몸과 마음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10문장은 누군가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집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며 지역복지관이나 종교 모임,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혼자서 극복하기 어렵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온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 복부 비만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뱃살이 문제가 아니라 배 안쪽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 진짜 위험을 만듭니다. 이 지방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결국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짜게 먹는 식습관과 늦은 밤 야식 문화 때문에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90cm를 넘는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것이며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저녁 늦게 과식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은 대부분 지방으로 변해 뱃속에 쌓이고 이로 인해 점점 더 배가 불러오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반찬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특히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콜라나 사이다 같은 단 음료를 끊고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금 사용하는 밥그릇보다 작은 그릇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 내장 지방이 서서히 줄어들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몸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게 몸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 보내면 다리 근육은 거의 쓰이지 않고 그 결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65살 이후에는 원래도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인데 여기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근육 소실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지며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평지를 겨우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오른다면 이미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아이구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면 근육이 약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첫째,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5분 정도라도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가는 가벼운 행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하루에 5,000보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삼되 한 번에 모두 걸을 필요 없이 나누어 실천해도 좋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2번은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무거운 기구가 없어도 의자에서 10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여 근육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며 결국 노년의 삶의 질과 생명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담배는 단연코 가장 치명적인 습관으로 몸 전체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가 폐에만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담배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장병과 뇌졸중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감염에 쉽게 노출되게 하며 뼈까지 약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65살 이후에는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연의 해로움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간접 흡연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해 본인이 피우지 않더라도 주변의 담배 연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침이 나거나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만으로 숨이 차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불편하다면 이미 폐와 심장이 크게 손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가는 경우도 면역력이 약해진 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첫 담배를 피우는 시간을 1시간씩 늦추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금연을 선언하며 흡연 구역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성공률은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흡연하던 사람이 손자의 말 한마디에 담배를 끊고 몇 해 뒤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끊어야 한다는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가는 과정 속에서 몸은 점점 더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작은 습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어떤 환자는 75살까지도 담배를 놓지 못했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담배 냄새 싫어요 라는 한마디를 하자마자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분은 5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피웠지만 금연 후 불과 몇 해 만에 기침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지금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68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채 걷지 못해 숨이 가빴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리면서 어느새 1시간 이상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덤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며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심호흡 10번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작은 습관이 스트레칭으로 이어지고 걷기로 이어져 불과 반년 만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밤 9시가 되면 아들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통화로 발전하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며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이웃들이 보여준 사례들은 화려한 다이어트나 값비싼 건강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출발점이었음을, 그리고 몸과 마음은 작은 변화에도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창한 목표부터 세우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매일 이어가는 것입니다. 금연을 예로 들어보면 당장 완전히 끊겠다고 다짐하기보다 오늘은 첫 담배 시간을 30분 늦추고 내일은 1시간을 늦추는 식으로 조금씩 조정하면 어느 순간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날이 찾아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비싼 장비를 마련할 필요 없이 텔레비전을 볼 때 광고 시간이 나오면 일어나 제자리에서 다리를 10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식습관 역시 갑작스럽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국물 한 숟가락을 덜고 김치 한 젓가락을 줄이며 콜라 대신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한 달, 2달 뒤에는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외로움 또한 거창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동네 가게에서 계산할 때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오늘 바로 시작하는 용기이며 이 작은 행동들이 매일 쌓여 어느새 커다란 변화로 이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고 그 순간부터 건강한 세포와 활력 있는 삶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최악의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술은 5번째에 불과했고 그보다 훨씬 치명적인 위험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나쁜 식습관과 복부 비만, 움직이지 않는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담배와 간접 흡연이었습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단번에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습관들이 매일매일 쌓여 서서히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좋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매일매일 건강이자처럼 이득이 쌓여 수의 길을 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75세에 담배를 끊은 이도 있었고 68세에 걷기를 시작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빠른 때이고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면 그 길은 더 쉽고 즐거워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친구들과 취미를 공유하는 순간 건강과 행복은 동시에 다가옵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는 병원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꾸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